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엔터를 치는데도 안 넘어가네요. 슬라이드가 여기 나왔네요, 이제야. 자, 세 번째 입력. 입력은 뭐냐면 이해하고 암기하기거든요. 이해 암기 단계를 잠깐 지난번 했던 거 첫 번째 사고방식을 전환해라. 그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목표와 수단을 구별하라 했죠. 목표와 수단을 구별해라. 수능은 당연히 지나가는 중간 관문이라고 생각하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법을 왜 공부해야 하나는 본인의 약점을 찾아서 강점을 만들려고 그 공부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냐면은 수능 시험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조건 높은 점수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이요. 계획의 1번이 뭐였냐면요. 합격생 수기를 읽어라. 자, 합격생 수기는 간접 경험이라고 해가지고 수백 번을 읽든지 수천 번을 읽어서 완벽하게 터득하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암기 과목은 한꺼번에 못 외우고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된다겠고요. 세 번째, 공부의 3요소는 지능과 재능, 그리고 방법, 노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방법, 노력이 99.9%를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능 문제는 기출 문제가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면요. 첫 번째, 입력의 단계. 자, 이해란 기존 기억으로 새로운 지식을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암기라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방식을 암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해는 암기형과 계산형이 있는데 암기형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해 없이 암기를 하면은 전체적인 맥락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암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암기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계산형은 뭐냐면은 수학 문제 같은 거, 과학 문제 같은 거요. 유형별 대표 풀이법을 정확히 외우면 끝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암기형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후에 암기로 넘어가면 되고요. 일단은 이해를 하고 목차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맥락을 파악을 한 다음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형은 같은 유형의 문제마다 풀이법을 점검한 후 같은 유형 전체 문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풀이법을 암기하면 돼요. 수학과외 하는 게 유형별 대표 풀이법을 배우고 싶어서 과외를 하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수학 좀 해주고요. 자, 그런데 정작 수학 문제 하나하나에만 적용되는 풀이법만 하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아요. 대표 풀이법을 풀어주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요. 2023년도 미적분 28번이 엄청 쉽다고 내가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알기로는 그러니까 오답률이 정답률이 3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풀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은 거의 99%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에서 보면은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하고 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도형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4점짜리거든요. 근데 한 문제만 맞추면 3,000등에서 5,000등을 점프해요. 근데 그 과정을 대표적인 풀이법으로 풀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요. 자, 그래서 다음에요. 다음 거는 뭐냐면요. 두 번째요. 왜 안 넘어가? 자, 입력 전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입력이란 뭐냐면 아까 분명 말했냐면 이해와 암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력 전의 주의사항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 외울 대상이 수능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나 사전에 파악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암기한다고서는 진짜 위험천만한 문제거든요. 전체를 놓고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엄청 적어요. 근데 기립대 그냥 막 전체 암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시간 낭비에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일단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암기를 하다 보면은 전체 30% 정도밖에 문제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암기의 강도요. 첫째, 뭐냐면요. 완벽한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착각이에요. 제발 백지 시험이니 뭐 백지 인출이니 제발 완벽한 암기를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힌트잖아요. 힌트를 딱 주어지면은 자동 답을 찾아내는 연습만 하면 돼요. 전체를 다 외우고 나중에 공부하는 것은 오로지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보면요. 전체를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요. 내가 분명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문제에 맞춰서 암기해라 그렇게 얘기해도요. 이해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워요. 무조건 점수만 잘 나오게만 하면 되는데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점수를 나오게만 하면 되는데 수능은 기출에 시작해서 기출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막무가내로 똥꼬집으로 계속 진행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요. 걔들 보면 나중에는 2학기 가면은 이제 포기, 그룹기 막 그 상태로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뭐냐면요. 이해 암기는 동시에 진행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요. 체력 낭비, 시간 낭비, 진도 못 나가서 나중에는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나 봐. 좌절하고 포기하게 돼요. 암기형은 다독, 여러 번 읽고 정독, 꼼꼼히 읽고 반복 진행하다 보면은 필요한 부분만 나오거든요. 그럼 그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암기하면 되고 계산형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문제, 공식 및 풀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다 보면 같은 유형별 문제 공통풀이법이 나와요. 근데 그 공통풀이법을 나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요. 정답률이 30%도 안 되는 게 99%로 점프해요. 특히 미적분 쪽에서요. 네? 자, 그리고 다음 거요. 다음에 입력 과정에서 그러니까 입력이 뭐라겠죠? 아까도요. 이해와 암기라겠죠. 이해와 암기에서는 입력과 동시에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화되는 순간 조금만 더 하면 장기 기억 때는 장기 기억에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나 아니면은 부인이 내가 무슨 책을 잡혔어요. 아들이 무슨 책을 잡혔어요. 그러면은 잊어먹을만 하면 또 얘기를 해요. 잊어먹을만 하면 또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예?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안 잊어먹고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남편들은 부인한테 절대 책을 잡히지 마세요. 예? 그거는 여삼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요. 수업이나 인강 등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할 것. 여기 돼 있죠? 장기 기억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이나 인강이 끝나면 1, 2분 만에 머릿속에 정리를 빨리 하라 이것이래요. 끝나면은 특히 재수생들 보면요. 끝나면요. 커피숍 간다든지 어디 가가지고 대장 노릇해요. 그 대장 노릇 한다고 뭐 좋은 대학교 합격해요? 참고 그냥 1, 2분 동안에 지금 배웠던 과정을 다시 정리를 하는 습관을 해줘야만이 방금 전에 수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해도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머리에 빨리 정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어떤 사람은 이해 암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이해 암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는 문제들은 모르는 문제들은 먼저 본 후에 이해 및 암기를 하면은 문제풀이 하는데 필요한 이해와 암기만 추려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책을 읽으면 이 영역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지? 그러니까 외울 때도 문제 유형대로 문제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교재나 문제집에 따로따로 있는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서 정리해야 양이 적어지고 출력이 최대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학원에서 배운 내용, 무슨 뭐 인강에서 배운 내용 막 우후죽순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여러 번 자주 보면 돼요. 그리고 한 곳에 모아보면은 의외로 정리할 양이 엄청 줄어들어요. 정리하려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완벽하게 암기했어도 조금만 참고 두 번만 더 반복해서 암기해야 돼요. 왜? 열심히 배웠는데 두 번 더 반복을 안 해가지고 다음에 새까맣게 잊어버려봐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웠다고 생각해도 두 번 정도 다시 하고 그러고 나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보면은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막 정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들 보면은 막 지우개로 지웠다가 화이트로 썼다가 막 다시 찢었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책을 5번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해야만이 수정을 안 해요. 근데 드립 때 처음부터 정리를 막 하면서 막 지우개가 얼마나 수북이 쌓이는지 걔들 보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제발 이 부분을 정독과 다독을 이용해서 5번만 읽고 정리해봐라. 그러면은 수정하는 게 적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게 좀 힘들 애들도 있어요. 보면요. 제발 바꾸라도 보면은 확 바꾸는 애들도 있어요. 있기는요. 근데 확 바꾸는 애들은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근데 안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안 바꾸는 애들이 보면은 바꿔서 한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걔들이 선생님이 5번 정도 읽고도 정리 안 하겠잖아. 그러면 그제서야 예? 그제서야 그럼 좀 뒤처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가장 효과적인 복습 주기가 있어요. 3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요. 공부 직후 아까 대 바로 정리하라겠죠. 예?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왕노릇 하지 말고 예? 공부 직후 바로 정리하고 그 두 번째 하루 공부 끝난 후에 복습하는데 이때는요 무한정으로 공부해야 돼요. 왜요? 계획표대로 진행을 못 해가지고 공부가 끝까지 마무리가 안 됐으면은 그건 분명 지난 시간에 내가 공부 분량을 짜는 방법을 분명 설명해서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충 해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분명 계획표는 반드시 2장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하고 안 맞는 먼 세상인 줄 알고 대충 하다 보면은 나중에 공부 끝내놓고 보면은 못한 공부가 많아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더워서 졸려가지고 졸 경우 있잖아요. 그죠? 존다든지 아니면 딴짓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중간에 입 빠듯이 빵꾸가 난다고요. 그럼 빵꾸 난 거로 무조건 오늘 계획표 짰으니까 나를 세우더라도 해놓아야 된다고요. 절대 미루지 말고. 자, 그 다음에요. 3번째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음날 기상 직후 어제 공부한 내용을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가지고 총 복습을 해놓아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요. 공부의 우선순위와 주기 봅시다. 공부의 우선순위는 반드시요. 부족한 과목을 기준으로 순위를 만드세요. 불안한 과목이 아니고 부족한 과목이요. 부족한 과목이 뭐냐면요. 공부하면 분명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끝내야 안정이 되는 과목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그걸 끝내면은 조금으로 홀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끝내야 하는 과목을 해놓고 다음 순위는 뭐냐면 공부가 진전이 없고 불안한 과목. 그 다음에 공부가 진전이 없는데 불안하지 않은 과목. 무슨 배짱 안 불안해요. 그 과목 보면은. 그래놓고 나중에 점수 보면은 최대 50점, 40점. 그래도 안 불안해 하더라고요. 애들 보면요. 자, 그러고 나서 공부는 잘 되는데 불안한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 과목을 극복해야지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공부가 잘 되면서 불안하지 않은 과목만 맨날 잡고서 공부해요. 아는 거 또 공부하고 아는 거 또 공부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보면 나중에 보면은 기피해요, 기피해. 보면은 자신 있는 과목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인데 왜 그걸 붙잡고 주야장창 그것만 하나 참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자, 여기서요. 여기 네 번째가 아니라 저기는요. 각 교재 공부 주기요.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어제 독감 주사 맞았더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계속 기침 소리가 나는데 죄송해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드릴게요. 몸에서 막 땀나네요 지금. 자, 각 교재 공부 주기 말씀드릴게요. 입력, 즉 이해와 암기 과목은 하루에 한 과목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애들 계획표를 짜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국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어 이렇게 짜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짜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과목 공부하다 보면은 각각의 과목에 대한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줄이려면 이해와 암기하는 과목은 반드시 1일 1과목 공부하세요. 왜 그런다고 했죠? 준비 단계를 줄이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출력. 즉 뭐냐면요. 출력이 무슨 뜻이냐면요. 문제풀이 하는 과목이요. 이 문제풀이 하는 과목을 이제 여러 과목을 하는 거예요. 국어를 1시간, 국어도 언어도 있고, 이렇게 비문학도 있고, 이렇게 다 문법도 있고,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각조각 쪼개놓고, 영어 같은 경우는 회화라든지, 독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렇게 쪼개놓고서 그것들을 30분에서 40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머릿속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 강의는 절대로 주가 아니에요. 보조예요, 보조. 예? 내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을 딱 보니까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감하게 강의 버려버려요. 절대 참여하지 마요. 왜? 강의를 참여하는 것은 절대로 공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 보면은 강의도 공부라고 착각해가지고 어떻게든 강의를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걔들은 들었죠. 네가 아는 건데 왜 들어? 다른 거에 다른 거 막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3번 입력, 즉 이해와 암기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입력과 출력은 사실 오늘 강의하는 게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에 거기에 4회차, 5회차 부분에 입력의 심화 과정, 5회차 출력의 심화 과정이라고 다시 써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극비 문서라 저한테 연락하면 그거를 1:1 맨투맨으로 지원 들어가요. 1:1 맨투맨으로요. 자, 그렇게 알고요. 다음 거요. 자, 출력이요. 문제풀이. 출력은 문제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출력의 핵심, 즉 문제풀이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정답만 맞추면 돼요. 무조건. 에? 거기다 미사여고 쓸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정답만 딱 보이게끔 문제풀이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객관식 문제풀이에서요. 정답 보고만 잘 찍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에? 그리고 그 다음에 주관식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논리 구조와 핵심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다 외우려고 하시는데 정답 찾는데 꼭 필요한 부분 외워요. 나머지 부분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돼요. 에? 근데 박사 공부하듯이 아니면 옛날에 선비처럼 막 무조건 막 다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 애들 보면은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진 빠져. 나중에 9월달, 10월달 가면 너 공부 못해. 진짜 공부가 언제냐면요. 9월달, 10월달이거든요. 문제풀이 할 때. 근데 그때는 못해요. 막 특히 여학생들 보면은 체력적으로 막 9월달 정도 되잖아요. 2학기 되잖아요. 못 따라서 울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많이 잠을 잘 때가 언제냐면 체력 관리를 안 한 재수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 학부모님이 들어왔으면은 무조건 운동시키세요. 운동을 무조건 시켜놓아야 돼요. 운동선수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재수생들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들도 1년을 버티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작 모기 한 3번만 맞으면은 모기한테 한 3번만 뜯기면 딱 시험 보러 가거든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모기를 한 3번 정도? 작년에 나 모기 한 번도 안 뜯겼어요. 대부분 모기 한 3번 뜯기면 시험 보러 가요. 근데 그 긴 과정을 하는데 운동선수처럼 꼭 체력 관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요. 시험별 출력 및 점검 방법을 보자고요. 암기형은 단어의 집합군을 만들어서 같은 종류별로 분류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종류별 분류를 할 때 보면 반대 분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암기 안 하면 돼요. 그 부분은요. 근데 분류 안 하고 그냥 진짜 아무리 어려운 암기 과목 시험이라도요. 이게 문제가 거의 60% 70%를 차지하거든요. 종류별 분류하면 다 풀려요. 거의 다. 근데 이 집합군을 나누어서 여기서 문제를 해설을 읽으면서 집합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만 해설만 읽고 해설만 주장창 읽고 암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죽인 거예요. 근데 분명 뭐랬냐면요. 암기형은 같은 종류별로 분류를 하다 보면은 반대가 되는 부분, 여사건 부분을 암기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다음에요. 계산형의 문제풀이는 계속 강조해왔지만은 각각의 문제를 풀어보고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 각각의 유형들이 대표풀이법을 터져가고 암기하면 돼요. 내가 자꾸 미적분을 얘기하는데 미적분에 보면 꼭 나오는 문제가 꼭 매년 나와요. 매년. 근데 그 매년 나오는 문제들이 보통 4점짜리고 줄로 따지면은 한 20줄 나와요. 근데 애들이 지레 겁먹어서 끝까지 못 읽어요. 못 읽고 포기하는 애들도 많아요. 도형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것들이요. 삼각함수, 극한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 합성시킨 그래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그거 풀다 보면 거의 30%밖에 정답을 못 찾는데 나중에 뭐 거의 99%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분명 뭐랬냐면요. 4점짜리 한 문제를 맞추면은 제가 분명 뭐랬냐면요. 3,000등에서 5,000등을 점프한다겠어요. 그러면 한 대학교의 평균 입학 인원이 거의 3,000명이거든요. 그럼 대학교 하나가 점프가 되는 거예요. 한 문제 맞추면요. 자, 그래서 지난 설명회 때 내가 2023학년도 수능 미적분 28번 근사직을 엄청 쉽게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회를 하면서. 그랬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 유튜브가 강용국 수학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더 쉽게끔 풀어놨어요. 근사직으로. 근사직 풀이하는 걸로 변칙이 아니고 유형 대표 풀이로 풀어놨어요. 그 들어가 보면은 초등학생들 이해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강용국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2023학년도 수능 미적분 28번이야. 순간적으로 풀려요. 거기 보면요. 자, 그리고 출력 연습을 볼까요? 다음 거 출력 연습이요. 자, 출력 연습이 뭐라고요? 문제풀이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조했죠? 절대로 이걸 하지 마라. 박사들만 아니면 선배들만 이렇게 한다 그랬죠? 뭐요? 백지인출이요. 절대 백지인출 하지 마요. 문제를 딱 읽어보면 거기서 힌트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힌트를 알려주면 문제가 자동으로 나오게끔 문제의 정답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풀 수 있게끔 공부하면 돼요. 문제를 딱 읽어보면 이 문제가 힌트예요. 그래서 그 힌트를 딱 알려주면은
대충 쫙 정리가 되게끔. 근데 백지 인출한다고 막, 아휴, 글쎄요. 자, 그런 다음에요. 코넬식 노트 이용 연습이 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요. 그건 뭐냐면, 3분의 1 정도 이렇게 그 노트가 있으면 3분의 1 정도를 갈라서요. 세로로. 그래서 3분의 1로 갈른 왼쪽 여백에는 문제나 목차를 보면서 질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 여백은 내가 그동안 계속 이해와 암기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내용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힌트죠. 목차가 힌트죠. 그죠? 그런데 쓰다 보면은요. 예? 잠깐만요. 한 분이 또 지금 들어오려고 하네. 지금요.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요. 근데 기억에 의존해서 이해와 암기했던 부분을 기록하다 보면 분명 빠져요. 빠진 부분은 빨간색으로 기록하고 그 빨간색만 쥐야장창 외우면 돼요. 무조건. 그럼 돼요. 그리고 다음에요. 다음이 뭐냐면은 강의 유형에 따른 공부법이요. 그 강의라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설명 위주로 강의하는 선생님들. 특히 설명 위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한국사라든지 사탐이라든지 그런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정리를 하면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특히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풀이 위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 위주는 그런데 풀이 위주로 강의, 즉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설명 위주로 하고 두 번째는 정리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한 번 또 들어오려고 하네요. 잠깐만요. 자, 정리 위주로 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풀이 위주로 강의하는 선생님 세 분류가 있다겠죠. 근데 설명 위주는 복습과 필기만 잘하면 돼요. 근데 정리하면서 강의하는 선생님은요, 미리 예습을 해야 돼요. 1시간 강의를 들으려면 집에서 최소한 2시간, 3시간 예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알아들어요. 그리고 풀이 위주로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유형별 풀이 방법하고 변칙 풀이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래, 그것만 찾아서 터득하면 돼요. 그것만 터득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 분명 인강 참여하는 것은 내가 아는 부분이면 안 해도 된다겠죠. 근데 불안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보조수단으로 인강을 참여하긴 참여하는데 전체를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쫙 봐요. 최대한 빨리 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만 체크해요. 그래서 그 모아서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막 보면은 수능 그 문제 뭐 개념 정리하면 막 100강? 80강 막 그렇잖아요. 그 언제 다 봐요. 1.5배속이나 2배속 돌려가지고 내가 진짜 모르는 부분만 체크해놓고 그것만 모아서 하면 돼요. 예? 근데 주야장창 강의 듣는 것도 공부한다고 착각하면서 너 공부했니? 그러면 강의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강의 듣는 건 공부가 아니라겠죠? 그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강의는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막판 관리법 들어가 볼까요? 자, 막판, 시험 보기 막판에요. 잘 먹지 않던 영양제라든지 보약이라든지 몸보신한다고 막 부모님이 막 새로운 음식을 막 해주려고 하거든요. 절대 금지예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해줘요. 그거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 갔다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제발 몸보신제 뭐 영양제 절대 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고3이나 재수생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악의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야 돼요. 막 조금이라도 막 연필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소리 떨어지면 막 짜증내고 막 그런 애들 있죠. 근데 일부러 막 떠드는데 어떤 애는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요. 그 버스 승강장에서. 왜? 시험을 보다 보면 그런 일도 터질 수가 있거든요. 최악의 상태가. 근데 그런 것도 다 예행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요. 약간 추운 상태나 아니면 약간 더운 상태로 모의고사를 진행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능 보는 강의실에 온풍기가 옆에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더워요.
근데 온풍이가 저쪽 끝에 있어요.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단, 몸이 축나면 안 되니까 얇은 옷 여러 개를 입고 적당히 벗었다 입었다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출로 분명 마무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실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내가 공부를 다 해놓고 파이널 강의를 드려야 된대요. 근데 나는 그래요. 야, 네가 공부 다 해도 정리 다 해놨잖아. 근데 파이널 강의에서 다시 이해하고 암기하면 혼란스럽잖아. 어? 근데 네가 공부를 못했어. 만약에 그 과목을 못했어. 그럼 파이널에 의존해서 공부를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네가 그 과목을 다 완성을 끝냈는데 왜 파이널 또 들어? 하지 마. 막 그러거든요. 그냥 막판 3, 4일 정도는요. 5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를 연도별로 다 뽑아서 막판 3, 4일에요. 시험 수능 보기 3, 4일 전에요. 정답을 그 보고 그냥 답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다가 약간 애매한 거 있으면은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외우세요. 마지막에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EN이 뭐 이해? 할 시간 없어요. 무조건 암기해요. 무조건. 예?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막판 외운 부분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10년 동안 수능 10년 이상 수능 문제가 누적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위원은요. 매년 25%에서 30%만 물갈이가 돼요. 즉 나머지 70%, 75%는 절대 물갈이를 안 해요. 작년에 수능 출제위원이 다시 올해 또 출제하시는 분이 70에서 75%라고요. 근데 그분들 머리 똑같잖아요. 작년에 문제 낸 사람이나 올해 낸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예? 그럼 결과는 작년에 출제위원이 그리고 올해 25에서 30% 들어온 사람들은 신빙이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은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75에서 80% 남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크다고요. 그래서 올해 25에서 30% 바뀐 사람들은 문제를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75에서 80%한테. 예? 그러다 보면은 비슷한 문제, 작년 문제가 올해 또 나와요. 제가 이번에 그래 했잖아요. 그 설명회 부분에 그렇게 써 있죠. 미적분, 유형, 100%. 진짜예요. 저희 학원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시험 보러 딱 시험 보고 갔다 오더니 선생님이 한 달 내내 풀어줬던 문제도 똑같이 나왔어요. 유형이.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잘만 파악하면 그 유형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 1번은 뭐 나올 거고 2번은 뭐 나오고 1번부터 30번까지요. 1번은 분명 어디서 뭐 나올 거고 2번은 분명 어디서 뭐 나올 거고 다 찍어줄 수 있어요. 그걸요. 자, 그리고 다음에요. 시험장에서 해야 할 일이요. 시험 당일에서요. 이거 다음번에요. 시험장에서 해야 할 일이요. 애들 보면은 1번부터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중간에 막히는 문제가 탁 나왔어요. 그러면은 멘탈 나가요. 달달달 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니까 시험지 받으면은 1번부터 끝번까지 쫙 넘기다가 막 넘겨요.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랬잖아요. 수학 문제는 1번부터 30번까지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가 나오고 어디서 어디까지 뭐 나오고 해가지고 준킬로 6문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거기서 딱 봐서 만만하면 풀고 그러고 만만하지 좀 어렵다 싶으면 체크해요. 그러고 나서 쉬운 문제를 확실히 정답을 빠르게 찾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잘 안 풀리는 어려운 문제 중에서 내가 도대체 6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요. 4점짜리. 그럼 6문제를 못 풀었어요. 6, 4, 24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문제를 더 맞춰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 그래서 6문제에서 만만한 거 2개를 쫙 찍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올인해요. 무조건 풀어내요. 그럼 4문제 남죠. 예? 버려요. 쳐다보지 마요. 버려요.
그리고 버리고 쳐다보지 말고 미련 남아서 끄적거리다 보면은 실패해서 올해 시험 봤던 게 내년에 다시 기출 문제로 나와요. 재수를 또 와야 된다고요. 그 한순간에. 그리고 다시 시간이 남으면 전체적으로 풀어요. 한 번 풀었던 문제가 만약에 70점이 나왔어요. 예? 한 번 풀었던 문제가 만약에 70%가 나왔어요. 70점이? 근데 한 번 더 풀으면 70점에 30%, 37에 21점이 점프할 수 있어요. 이건 과학적인 근거예요. 자, 그리고 정답 OMR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무조건 10분은 남겨놓고 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은 마킹 실수에도 대처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실수생이 그런 실수를 했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신나서 내가 가르쳐준 유형이 다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한 달 내내 그것만 복습 계속 했으니. 근데 풀다 보니까요. 한 칸이 밀린 거예요. 찾다 포기했잖아요. 찾다가. 실수생도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분은 남겨놓고 마킹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급해도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잖아요. 아까 네 문제 버렸죠? 네 문제요? 열심히 해봐요. 안 되면은 찍어요. 제가 그 애들 그 수학 가르치다 보면은 그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 그 마에 88점을 못 넣는 애들이 있거든요. 항상 88점 나와요. 항상. 지겹도록. 3월부터. 그리고 걔들한테 찍는 방법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찍는 방법 알려줘요. 근데 걔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웃어요, 웃어. 근데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서 딱 닥치죠? 그게 언뜻 생각이 난대요. 근데 이번에 세 문제를 못 풀었는데 그 중에서 찍었는데 두 문제 맞췄어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걔 1등급 나왔잖아요. 자, 제가 준비한 것은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강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몸이 땀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다음 장에 그 오픈 카카오톡이 있어요. 저기 어디 들어가면요. 그 카카오톡을 내가 저기를 한다는 게 깜빡 잊었네요.